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거짓 정보 확산에 철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국내 확진자가 쇼핑몰에서 쓰러졌다느니, 중국인 폐렴 환자 때문에 어느 병원이 폐쇄됐다느니, 대전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느니, 심지어는 인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유포됐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커녕 제2, 제3의 간접 피해를 일으켜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가짜 뉴스를 잘 식별해야 하며 무턱대고 공유하고 퍼나르면 안 됩니다. 또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도 우리의 미래에 해가 됩니다. 이 사태에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차분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는 어제 중국에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이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2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과 충남에서 중국 여행 중 우한시를 경유한 교사와 학생 7명은 특별한 증상 없이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우한시 겸인 700여 명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선정했습니다. 당초 천안이 검토됐다 장소가 바뀐 건데 주민들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아산 시민께는 송구스럽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상에서는 대전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당국의 발표에 따른 차분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각종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미술관 등 각계에서도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 일정을 연기하면서 학생들에게 항공권과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개정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핵 재처리 실험저지 30km 연대는 연구원 폐쇄와 대전시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산불의 14%가량은 논밭두렁에서 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번지면서 발생한다는 산림청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전 지역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시형 행복주택인 대전 드림타운이 공급됩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은 총 사업비 2,4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공건설 2,000호, 민간건설 1,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대학과 도시를 연결한 혁신 창업을 위해 세종시 지편리 4-2 생활권 내 캠퍼스타운 종합계획 국제공모를 3월에 실시합니다. 부여군의 지역 화폐인 굿들의 페이가 출시 한 달여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된 중국 우한시 교민 700여 명이 임시 생활할 곳으로 충남 아산 또 충북 진천을 선정을 했죠. 그런데 당초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전세기 출발 시간이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변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와 12시
두 차례 우한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시간이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 지역 교민들이 임시 생활할 곳으로 애초 천안이 검토됐다 장소가 바뀌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아산과 진천인데요. 아산 시내에서 10km가량 떨어진 경찰 인재개발원은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죠? 네, 반경 500m 안에 주민 3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민 수용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은 어제 인재개발원 앞에서 농기계를 동원해 차량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는 아산 시민께는 송구스럽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임시생활시설에 머물 교민들은 증상이 없는 데다 외출과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오늘 교민들이 도착하는 거죠? 네, 정부는 당초 오늘부터 김포공항을 통해 우한 교민들을 입국시킨 뒤 경찰 인재개발원에 3,4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의 반발이 커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이 원래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각종 공연장마다 한창 붐빌 때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이번 주에 예정됐던 공연 8개 가운데 7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유치원 등에서 단체 예약을 모두 취소하면서 함께 공연까지 취소된 건데요. 공연장마다 주 고객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감염병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또 다른 행사들도 속속 취소가 되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 3일 대전에서 개막 예정이던 전국 중고등부 농구대회, 대전 지역 자치구가 마련한 정월대 보름 행사도 전부 취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가장 민감한 건 아무래도 이 개학을 앞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졸업식 규모도 대폭 줄였는데요. 세종시는 아직 졸업식을 하지 않은 학교에 가능하면 학급 단위로 졸업식을 열도록 권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미술관과 공연장도 바이러스 차단에 필사적입니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관람객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외식업계는 어떻습니까? 이 대규모 예약 취소 같은 피해가 나오지는 않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다행히 아직 예약 취소 움직임은 없고요. 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식당마다 소독을 대폭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농협 대전지역본부도 은행 창구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는 등 각계가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SNS에서 그 대전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퍼져서 시민 혼란을 빚기도 했죠.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SNS에 떠돌면서요.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병원에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예민한 부분인 만큼 공식적으로 SNS에 가짜 뉴스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도 유포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근인 내용은 믿지도 전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네.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담당 그 관할 보건소에 우선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들 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7일까지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은 어장 환경 개선, 어민 안전쉼터 조성,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 수산물 세척장 설치 등 6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 법인, 수협, 수산물 식품 가공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홍성 군민이며 군청 농수산과에 관련 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부여군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대상 품목은 감자, 콩, 고구마, 대파, 쪽파, 생강, 상추, 깻잎, 호박,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들깨 13개 품목입니다. 파종 시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딸기, 쪽파, 방울토마토는 다음 달 5일까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2021년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여군은 또 굿들의 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친환경농업과와 포독과를 개설을 운영하며 원서 교부 및 접수는 2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굿들의 농업대학 교학처에서 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0도, 세종, 천안 9도 등 8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본 설 민심과 총선 전략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각 당의 대전시당 위원장을 연결해 차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한현택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한현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번 설 연휴에 다양한 얘기들이 이젠 가족들 간에 또 친지들 간에 오갔는데 이 충청권의 설 민심이 어땠을지 이제 정치인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예, 올해 설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앵커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소득은 줄었다고 하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 정치는 매일 싸우는 얘기만 나오지 공정사회는 무너지고 있지. 예. 뭐 만나는 분들마다 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아주 긴 어두운 터널에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특히 이젠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설 민심이 또 총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예. 이번 선거에는 또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 이 학생 청년들의 표심을 잡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주로 위원장님은 어디서 유권자들을 만나셨나요? 예. 유권자들은 이제 주로 설 명절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계층들이 모이는 대중장소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전통시장, 네. 터미널, 역, 또 경로당 이런 등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네. 아마 올해부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져가지고 예.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오죠. 그렇죠.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아마 전국에서 약 14만 명 정도가 유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학교 내에 선거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직 기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네. 과연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상이 아닌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학생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유권자 대상층을 찾아서 SNS, 유튜브, 뭐 인터넷 활용 방안 이런 걸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세대들의 맞는 수단을 그 찾아서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사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이 경제에도 맞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와 관련된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예. 경제하고 관련돼서는 민심은 최악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 네. 또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요즘 아마 앵커님도 가시다시피 식당들 가면은 예전처럼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요.
예, 중간에 카운터도 쉬고, 기계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동 시스템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특히 걱정은 청년 일자리가 정말로 문제죠. 나이 드신 아버지는 일하고 아들은 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각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통계청 발표도 작년도 12월 기준해 가지고 청년 실업자가 한 31만 명이라고 하니까 참 걱정되죠. 저도 아들 갖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 뭐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늘었다고 그러는데 임시적인 이런 공공용 세금 투입하는 일자리보다는 청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좀 고용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 자체에 대한 요구 또 질책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죠. 예. 어땠습니까? 지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 가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혹독합니다. 예, 정치에 네. 대한 지역민심은 매우 혹독하고요. 예전에는 이념 싸움을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진영 싸움, 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 편 아니면 뭐 완전히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 싸움 좀 그만해라. 정치가 국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우받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매일 3만 원이야. 근데 이런 쓴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 어떤 때는 나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4.15 총선에서는 이 정당들이 알찬 공약은 물론 또 예. 변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죠?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세 파트로 얘기하면 우선 국가적으로는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 행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약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네. 정말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수성을 위한 공약들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대전 쪽으로 보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대전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대덕 연구 개발 특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뭐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전 연구 개발 특구가 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33개를 비롯해가지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약 92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인적 장사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박사가 약 13,5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석사가 약 1,6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인적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산과 연결시키는 산업개발 쪽에 연결하면 더욱 좋은 대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앵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 인구가 지금 150만에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시를 형성하는 그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상당히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대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강구하는 방안을 좀 같이 토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저희 제가 동구잖아요. 예. 동구 쪽을 보면은 이제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 추진했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라든지 또 대전이루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대전에는 음압병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메리스 때도 충북으로 가고 그랬는데 예. 이런 대전 의료원도 우리 여야가 협력해서 하나쯤 대전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 이 근거 법령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예. 개정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예. 그 혁신도시 문제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제 대전 전국에 한 2019년도 기준해 가지고 한 9개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대전 풍남이만 혁신도시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뭐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혁신 도시를 지정하는 데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대전 충남 지역의 혁신 도시를 만들면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대전 지역의 혁신 도시 지정을 반대한다는 걸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지금 여야가 정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런 것은 지난번 우리도 과학 비즈니스 벨트 관계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과학 비즈니스 벨트. 예. 그럴 때도 역시 지역 이기주의 발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혁신도시 지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그동안 이 선거 때, 대선이나 총선 때, 또 지방선거 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이제 선거 이슈로 부각을 시켜서 그 현안을 해결하는 그 방법들을 예. 이용을 해왔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지역 이슈나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그 혁신도시 관계는 지역의 발전 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혁신도시 지정은 여야가 공동적으로 이번 정치 이슈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역이 서울에서 볼 때는 철도의 메카거든요, 대전이. 예. 지난번에 오송으로 호남 분기점을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보강 차원에서 대전 역세권의 그 국립철도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금 철도의 메카로스의 대전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삼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그런 것도 이슈를 해서 국립철도박물관이 대전에 유치돼서 오송으로 간 그 호남 분기점의 그 소외를 이번에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지하철 2호선 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철 2호선도 중요하지만은 대전의 외곽 순환도로도 지금 건설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곽 광주가 순환도로요. 외곽에다 삥 둘러가면서 순환도로를 지금 대도심권들은 거의 다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전도 그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한 번쯤은 고민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스 메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많고 사회적 여파도 많은데 이러한 공공의료시설 대전 의료원 건립도 이번에 아마 좀 이슈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 대전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대청호가 있습니다. 예. 이 대청호가 있는데 충북의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청호에다가 마리나항이라는 레저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옥천 쪽에 하고 있죠. 예, 옥천 쪽에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대전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빌미로 해서 일체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시켜서라도 이 대청호 마리나항 레저시설과 같은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좀 고민을 좀 해서 추진해 줘야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이번 21대 총선에 이슈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이 이번 설 때 들은 민심을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풀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는 숙제인데 예. 앞으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첫 번째로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아마 모든 정책과 공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 네. 이러한 무너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제 그 국민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하는 정치부터 정치인 싸우지 말자. 정말로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생활 정치 할 수 있는 이런 국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이번에 위원장님도 출마를 하시는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안철수 전 예, 의원께서 탈당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국민의당 창당 멤버고요. 네.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도 했고 비대위원도 했고 계속해서 같이 왔거든요. 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캐님도 말씀하셨지 안철수 대표께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치를 자신이 창당했던 바른미래당에서 재건을 해서 하고자 했는데 네. 서로 이게 정치권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탈당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바른미래당 대전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중앙과 교류한 다음에 정치적 또 진로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대전 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한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경제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설 민심과 총선 전략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한현택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 직격탄이란 제목으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충청 현안 눈 감던 정부, 병 돌자 충청만 보나. 충청투데이는 천안 대신 아산 진천, 결국에는 충청도.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한교민 임시 거주시설 대상지로 결국 충청권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